안녕하세요. 네, 우리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체험하는 키오스크, 네, 강진희 강사입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체험하는 키오스크 수업에서는요, 우리가 모든 종류의 키오스크를 한 번에 다 같이 이렇게 종류마다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핸드폰에 키오스크라는 우리 연습용 앱을 설치해서 키오스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 회원님들의 올바르게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나의 시티즌 보안을 위한 피싱 예방하기 위한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먼저 수업을 진행한 뒤에 다음 2차 시에서 키오스크 수업을 앱을 설치하고 수업을 메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수업은요. 네, 나의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하기입니다. 환경 설정하기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주로 누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 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빠르게 간단하게 환경 설정하는 것을 오늘 연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신사들의 보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유심에 관련된 거, 내 정보에 대한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유출에 대비하여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앱 시티즌 코난을 설치하는 것으로 오늘 1차 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자신의 핸드폰을 어, 핸드폰으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별도의 혹시 조금 교육용으로 이 핸드폰을 수업할 수 있는 별도의 공기계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스마트폰에서는 수업의 영상을 틀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공기계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공기계 스마트 기기로 지금 하고 있는 수업들을 함께 좀 따라 하시면서 보면서 따라 하시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수업의 영상을 별도의 학습 기기를 이용하시고 실제 우리 회원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우리가 실제 나의 스마트폰 환경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는 것을 더욱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앞에 두셨다면 모두 준비되신 걸로 알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빠른 설정창이라고 해서 들어가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리 모두 핸드폰을 앞에다 놓으시고요. 자, 핸드폰 안에 우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핸드폰에 보시면 정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정면에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전면 카메라라는 것이 있죠.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네. 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우리 회원님들께서 네, 한 번, 1번, 2번 이렇게 쓸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빠른 설정창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는데요. 이 알림창이라고도 하고 이 설정창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요 꽃무늬 설정창에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가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1번, 2번 화면을 쓸어내리면 네, 무엇이 나온다? 이렇게 와이파이와 음성을 조절할 수 있는 설정창이 내려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화면을 빠른 설정창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화면을 한 번 내렸을 때, 요렇게 한 번 쓸어 내리면, 여기가 이제 이 핸드폰에서는 여기가 카메라에 있는데요. 요즘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정 가운데에 전면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만 쓸어 내리면, 요렇게 반쪽짜리 설정창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두 번 내리면, 네, 이렇게 커다란 네, 설정창이 나옵니다. 자, 지금 두 가지의 빠른 설정창이 나오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빠른 설정창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두 번째 빠른 설정창은 조금 예, 여기 나와 있는 버튼의 기호 모양은 같지만 좀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화면이 1번인 요거 지금 1번에 화면은 제 스마트폰이고요. 보통 우리 회원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보면 네, 2번의 화면을 주로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왜 나는 1번과 2번이 서로 이렇게 다를까요? 화면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안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이 모든 네, 소프트웨어를 어, 원 UI라고 해서 네, 지금 1번에 보고 있는 요 화면은요. 원 UI의 그 이제 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부팅하면 윈도우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을 전원을 껐다 키면 이 원 UI라는 부분들이 작동을 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모든 기기마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한 하나의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요 화면은 1번의 화면은 원 UI 6.0 또는 5.0 예, 시스템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1번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제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제가 한 4년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업데이트를 해도 요 기본적인 원 UI가 6.0에 해당이 되는 기계이고요. 우리 회원님들이 대다수 수업 시간에 보면 요 빠른 설정창이 2번에 그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 UI가 네, 지금 버전이 7.0 이상이다. 그러니까 최근 네, 내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2번과 같은 그림을 네, 설정창으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설정창이 조금 다르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1번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와 좀 다른 화면을 보고 계시더라도 똑같은 기호 모양을 찾으셔서 한번 똑같이 저와 함께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빠른 설정창을 아까 중에 어떻게 내린다고 그랬죠?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네, 홈 화면에서 홈 화면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한번 그려볼게요. 스마트폰에서 네, 요 밑에 홈 버튼, 그 다음에 취소 버튼, 네, 짝대기 3개 해서 최근 실행의 버튼 해서 요 내비게이션 요거 3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바에 홈 버튼을 누르시면 요거 홈 버튼이죠. 홈 버튼을 네, 여기 나와 있네요. 홈 버튼을 누르면 예, 자기가 주로 쓰고 있는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옵니다. 홈 버튼에서 정면으로 올라가면 네, 전면 카메라가 있는데 그 전면 카메라를 아까 중에 한 번 쓸어내면 네, 한 번 쓸어내리시면 예, 이렇게 반쪽짜리 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 한 번 더 길게 예, 쓸어내리면 네, 이렇게 큰 예, 빠른 설정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좀 더 얘기 좀 할게요. 자, 우리 회원님들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1번과 같은 화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 UI가 6.0이나 5.0의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화면에서 네, 쓸어내릴 때, 이 전면 카메라에서 화면을 쓸어내릴 때, 네, 아무 데서나, 손가락의 위치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쓸어내려도, 네, 이게 빠른 설정창에 쓸어내려지는데요. 2번과 같이 지금 원 UI 7.0 버전을 쓰고 계시는 회원님들은, 네, 최근 버전이라고 그랬죠. 요 화면에서는요, 여기가 전면 카메라가 한다면, 네, 알림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왼쪽에 요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을 쓸어내리면 알림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전면 카메라에서 오른쪽을 쓸어내리시면 네, 요렇게 빠른 설정 창이 내려옵니다. 자, 그냥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와 같이 빠른 설정창 1번과 같은 강사와 같은 버전을 쓰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네,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네, 자, 한 번 내지 두 번을 쓸어내리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과 같은 버전을 쓰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반드시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쓸어내리셔야, 네, 요 빠른 설정창이 보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떤 것들에 불이 들어와 있고, 어떤 것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빠른 설정창에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요거 부분이죠. 와이파이, 네, 요거 기억하시죠? 요 버튼 와이파이입니다. 요 와이파이에 이 그림의 버튼의 색깔에 예, 지금 색깔에 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다. 켜져 있다. 하지만 요 와이파이라는 요 글자 WIFI라는 글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요게 글자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와이파이에 불은 들어와 있지만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 와이파이 버튼은 불은 들어와 있지만 어떤 네트워크를 쓸 것인지 예, 네트워크 주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소를 쓸 건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와이파이를 쓰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여기 와이파이에 불을 켜주시고요. 와이파이에 불을 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하죠. 와이파이에 불을 켜주시고 그럼 어떤 네트워크를 잡아야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 와이파이라는 글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를 눌러주시면 예,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잡아야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설정하기인데요. 와이파이 설정하기에서 이 와이파이라는 요 모양은요. 예,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와이파이라는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 이 집에서 어, 저기 뭐예요?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어, PC 화면을 이 본체와 모니터가 이렇게 있을 때 본체 뒷면에다가 네, 이렇게 랜선을 꽂아서 벽에서 나와 있는 이 랜선을 핸드폰 그러니까 그 컴퓨터의 본체 이렇게 뒤에 꽂아야만 우리 모니터 속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 벽에서 따가지고 요게 컴퓨터에다 꽂아야 되는 요 선이 네, 있어야만 우리가 집에 있는 PC를 쓸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요 스마트폰에서의 이 인터넷의 개념은 무선입니다. 이런 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있는 네, 요 와이파이는
어떤 바깥에 어떤 선을 연결하지 않고도 우리가 인터넷 선을 쓸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물결 무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결 무늬가 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 물결 무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좋다. 만약에 물결 무늬가 하나 이렇게 약하다. 그러면 이는 신호의 세기가 약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서도 요즘 공공 와이파이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 오셨을 때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지관에 들어오시자마자 스마트폰에 요 와이파이 부분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요 버튼은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요 와이파이라는 글자를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눌러보면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잡아야 되는지 쭉 뜰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혹시 복지관에 들어오신다면은 두 가지가 뜨실 거예요. 서울이라는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퍼블릭 퍼블릭, 와이파이가 되겠죠? 퍼블릭 공공 와이파이 해가지고, 요 퍼블릭이라고 쓰여 있는 와이파이 하나,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와이파이 하나 자는데요. 요렇게, 와이파이 주소의 네트워크지 지금 요 화면에 여러 가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와이파이에 이렇게 자물쇠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는요. 요 자물쇠란 얘기는,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잠궈놨다. 그러니까 아무나 와이파이를 네트워크 주소로 쓸 수 없게끔 비밀번호 설정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와이파이에 자물쇠가 있는 것은 내가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주소에 네트워크 주소로 갖다 쓸 수가 없다. 우리 복지관에서는요, 여기 이 그림 밑에 항상 서울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 잡았을 때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신호의 세기가 강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모두 와이파이에, 공공 와이파이에 요 와이파이라는 글자를 눌러야만. 우리 회원님들 중에 요 와이파이 그림을 그리시는 경우가, 이렇게 그림의 버튼을 눌러서 요거를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항상 켜놓으시고요. 파란색이나 하얀색으로. 요 글자를 눌러야만 내가 어떤 네트워크로 접속을 할 것인지, 네트워크 주소를 우리가 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지관에 왔을 경우에는 서울이라는 주소를 잡는다. 요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집에서 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이 와이파이 버튼 밑에 주소, 네트워크 주소가 어떻게 떠 있을까요? 통신사에 따라서 내가 SKT 통신망을 쓰시는 분들은 앞에 SK로 시작하는 와이파이 주소 이 명칭이 요렇게 써 있을 거고요. 길게 써 있을 거고요. 혹시 KT망을 쓰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KT 점점점점 뭔가 길다란 걸 쓰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혹시 LG U 플러스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U 플러스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케이블을 쓰고 계신 분들은 지역 케이블로 그 관련된 주소가 영문과 숫자가 연결돼서 아마 네트워크의 댁에서 이 와이파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집에서도 이 와이파이 핸드폰에 이 와이파이 그림을 보면 이 와이파이 버튼은 불은 들어와 있는데 여기 글자가 변동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집에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공유기가 있지 않는 거다. 또는 공유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등록해 놓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와이파이를 설정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와이파이의 버튼은 파란색이나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를 잡을 것인지. 지금 눈에 보이시는 건요, 제가 어떤 카페에 와 있는데, 그 카페의 와이파이 주소를
제 스마트폰으로 연결했을 때 그 카페의 이 주소 네트워크가 이렇게 변경된다라는 거예요. 변경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내가 이동하는 장소마다 네트워크 주소를 변경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의 와이파이 주소 무엇으로 되는지 한번 네, 요렇게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빠른 설정상 한번 네, 그다음에 두 번 내려서 네, 네트워크 주소가 무엇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블루투스라는 버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지금, 예, 블루투스 우리 버튼 볼 건데요. 블루투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우리 여기에 지금 설명이 되는데요. 블루투스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자, 요거 블루투스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투스는 혹시 이렇게 요즘 선이 없는 이어폰, 예, 무선 이어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도 전철에서 보면 이 무선 이어폰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요. 요렇게 선이 달려가지고 길다란 뾰족한 것을 내 핸드폰 밑에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꽂아서 쓰시는 유선, 네, 이어폰도 있죠. 그래서 유선 이어폰은 그냥 여기 기계에다 직접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블루투스가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선이 없는 무선 이어폰이나 이렇게 헤드셋, 이거는 이제 헤드셋이라고 하는데요. 헤드셋도 역시 선이 없죠. 예. 그래서 요 선을 스마트폰에 꽂지 않고도 내 핸드폰에서 나오는 음악을 요 귀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치에 이 블루투스를 이렇게 사용 중으로 반드시 해 놓으셔야만 되고요. 블루투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기계 이 무선 이어폰이나 이런 부분에 요 헤드셋의 전원 버튼을 키게 되면요. 요 장치에서 요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이어폰이 들어가 있는 요 집, 예, 요 집에서 요 무선 이어폰을 꺼내면 요거는 전원이 켜진 거예요. 그리고 이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파란색이 깜빡깜빡거리면 블루투스와 내 핸드폰이 연결할 수 있는 내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루투스에 파란색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네, 어떤 기계랑 연결할 거니라는 네, 기기 이름들이 떠요. 요거는 노트북에 연결하겠습니다. 요거는 소니 블루 헤드셋이라는 것은 요거랑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요 기계를 이렇게 딱 클릭해주면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네, 스마트폰과 네, 요 헤드셋이 연결돼서 스마트폰에서 어떤 영상이나 음악을 들으며 그 소리가 이 헤드셋으로 연결돼서 나온다. 이것이 블루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무선 이어폰들을 많이 구입하셔서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 이어폰 특히 우리 어르신들도 손목에 건강시계 차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이 건강식의 만보기 측정이라든가 이런 혈압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심장 박동수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내 스마트폰이 연동되어 있게끔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블루투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빠른 환경 설정창에 볼 수 있는 네, 버튼은 이 모바일 데이터라는 버튼입니다. 이 모바일 데이터는 이렇게 화살표가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모바일 데이터는 내가 가입한 통신사, 저 같은 경우는 SKT, 우리 회원님들은 KT, U 플러스 이렇게 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알뜰폰에 많이 가입들 되어 있으시는데요. 내가 매달 그 통신사에다가, 네,
매달 지금 핸드폰 비용을 저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35,000원에는 네, 내가 통화할 수 있는 통화비도 들어가 있지만 네, 플러스 데이터 비용도 모바일 데이터, 요 데이터를 쓰겠다 하고 하는 데이터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8기가를 데이터 비용으로 쓰겠다 하고 해서 35,000원의 기본 요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에 불이 켜져 있으면, 정해진 데이터 양을 넘어서 추가 요금을 내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세요. 예, 그걸 모르고 쓰셨다면.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쓰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몇 기가인지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보통 내가 한 달에 돈을 내고 있는 비용이 2만 원대다. 실버 요금 2만 원대다. 그러면 보통 2기가에서 4기가 정도의 모바일 데이터를 쓰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와이파이, 예, 예, 이런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어떤 걸 쓴다? 내 모바일 데이터를 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에서 수업을 받으실 때는요, 요 와이파이에 서울이라고 써 있는 요 네트워크를 쓰는 거고요. 복지관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와이파이 이게 없으니까 어떤 걸 쓴다? 나의 모바일 데이터를 쓴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동시에 버튼을 불을 켜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 모바일 데이터를 켜놓으면요, 그 모바일 데이터에 LTE 또는 5G 이런 표현들이 쓰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모바일 데이터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LTE급, 뭐 5G급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G나 LTE나 속도의 별 차이는 없지만 요즘 5G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요. 자, 모바일 데이터까지 우리 한번 용어를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바일 데이터 설정하는 부분 한번 잠깐 보고 가시겠는데요. 이렇게 와이파이가 꺼져 있고, 지금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 와이파이가 꺼져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데이터가 이렇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자, 모바일 데이터가 불이 켜지면 지금 요 부분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전면 카메라에서 빠른 설정창 요거를 한 번, 두 번 내렸을 때 보이는 화면이 요거예요. 요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요 화면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블루투스 지금 불 켜져 있죠? 그리고 와이파이를 쓸 수가 없으니까 모바일 데이터가 지금 5G로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모바일 데이터라는 화살표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5G의 이 신호의 세기는 어떠니? 네, 요즘 이 막대기가 모두 5개가 올라가 있어요. 신호의 세기는 강하다? 예. 이 얘기를 표시하고 있는 표시입니다. 만약에 내가 모바일 데이터를 끄고 와이파이를 쓰겠다 하면은 여기 와이파이 표시가 요 5G가 없어지고 와이파이 표시가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요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내용 함께 보셨고요. 모바일 데이터 설정을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모바일 데이터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나는 모바일 데이터를 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수업을 받으실 때는 와이파이 버튼과 모바일 데이터 버튼을 동시에 파랗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똑같이 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동시에 파란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환경 설정에서 네, 여기 NFC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NFC 지금 제 핸드폰에는 NFC가 잘 모르겠지만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나 소리나 블루투스는 저는 불을 버튼에 켜놨는데 NFC라는 버튼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NFC는 불을 켜면 네, 어, 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버튼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NFC가 뭔지 한번 이 용어는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에서 지금 빠른 설정창에서 지금, 공통점으로 보시는 게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네, 요렇게 불이 켜져 있는 버튼과 불이 켜져 있지 않은 버튼을 좀 구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 절전 모드에 불이 켜져 있는데 요거는 절전 모드에 불을 켜면 안 됩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절전 모드에 제가 불을 켜놓은 건데요. 요거대로 그대로 보고 하실 때 절전 모드는 파란색으로 네, 만들어 주시면 안 되고 NFC는 뭐냐? 예, NFC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버튼을 한 번, 두 번 누르면 기본 모드라는 보들이 나오고 카드 모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끔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NFC가 뭐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어 비접촉 결제라고 해서 여기 써 있죠. 네. 이 핸드폰의 안에 있는 우리가 결제할 수 있는 어떤 결제 수단을 어떤 기계와 기계를 서로 이렇게 맞닿으면 네. 결제가 이렇게 어떤 걸로 꼭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 이렇게 닿지 않아도, 예, 꼭 연결을 하지 않아도, 예, 살짝, 이렇게 어떻게 비추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기계와 기계가 살짝 떨어져 있어도, 예, 이게 결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혹시, 키오스크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요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카드를 넣는 부분 밑에 화면을 비추는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 내 스마트폰에 여기 신용카드를 화면을 띄워놓고 여기에다 비추면 바코드라든가 스마트 페이를 쓰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경우에는 카드 모양의 이 키오스크 기계에다가 이렇게 살짝 대면 네, 얘가 NFC 불이 켜져 있을 경우에 요거 기계와 예, 키오스크가 서로 이렇게 꼭 기계에 닿지 않아도 완전히 닿지 않아도 살짝 거리감을 유지해도 이 키오스크가 이 내 모바일에 있는 결제할 수 있는 거라든가 바코드를 읽어내서 네, 무언가를 예, 이렇게 결제라든가 예, 정보를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NFC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체험하는 키오스크 수업 시간에 보면 이 NFC에 꼭 해당되는 그 모바일 결제라든가 페이 결제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회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서 안 계시기 때문에 NFC 버튼은 가급적 예, 키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하시는 회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적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지금 모바일 페이를 쓰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때 저도 쓰고 있지만 그때 사용할 때마다 그러니까 비접촉 결제를 해야 할 경우에만 저는 이 버튼에 불을 켜서 사용하기도 한다. 자, 이 파란색 버튼이 많다는 얘기는, 항상 내가 언제든지 이 버튼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배터리를 쓰고 있게 소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버튼을 좀 파란색을 없애는 게 좀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셔야 될 NFC 비접촉 결제와 더불어 모바일 핫스팟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모바일 핫스팟이라는 건 요거예요. 예, 요건데요. 이 모바일 핫스팟에 불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죠. 이 모바일 핫스팟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모에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핫스팟 기능을 활성화하면 요거에 파란색 버튼을 만들어 놓으면요. 다른 기기, 즉 내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또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죠? 태블릿이라고 해서 이동할 수 있는 화면이 큰 네. 어, 장치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예. 노트북이랑 이 모바일이랑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공익의 역할을 해주는 게 모바일 핫스팟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핫스팟은요, 만약에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내 모바일 핫스팟에 불을 켜주면 상대방이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와이파이의 요 지금 SK는 저희 집에 있는 제 공유기 주소 네트워크거든요. 요 주소를 이 모바일 핫스팟을 키면 내가 매달 돈 주고 쓰는 모바일 데이터 8기가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요 8기가를 이 친구한테 상대방한테 어떤 다른 핸드폰 모바일 데이터가 없는 어, 그 스마트폰 사람에게 쓸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 핫스팟은요, 우리 회원님들이 대부분 모바일 핫스팟을 쓰지 않도록 비밀번호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비밀번호 설정을 대다수 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해도 걱정인 것이 비밀번호로 어떤 것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번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모바일 핫스팟은 불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나의 환경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예, 와이파이, 소리, 블루투스를 꼭 쓰셔야 되는 분들만. 네, 나는 뭐 건강시계도 차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럼 블루투스 불 끄셔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를 좀 2개 연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모바일 데이터 불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NFC 불 들어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핫스팟에 불 들어오지 않고요. 절전 모드에 불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절전 모드 한번 보는데요. 절전 모드에 불이 들어오면 네, 이거는요. 웬만한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백그라운드에서 네트워크 사용이라든가 동기화, 위치 확인 이런 것들이 예, 제한이 돼요. 그래서 절전 모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나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건전지 모양 이렇게 해놓고 보호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호 모드는 불이 들어와도 괜찮은데 절전 모드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나 배터리를 좀 아껴 써야지 보호해야지 하는 개념하고 다른 거다. 그래서 이건 다른 거다. 보호 모드는 불이 들어와도 되지만 절전 모드에는 불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네, 불 들어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빠른 환경 설정 창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거나 옆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엿어 보시면 위치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 위치는 우리 항상 지도라든가 택시로 호출한다거나 우리가 맛집을 검색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나의 위치를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위치, 스마트폰을 이전 분실했을 경우에 스마트폰의 핸드폰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위치 버튼이 좀 켜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 버튼은 저는 가급적 켜 놓으셔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편안하게 화면 보기는요, 눈을 좀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크 모드라고 하는 것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크 모드는 밤에 네,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이 스마트폰이 눈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불 꺼놓은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크 모드에 불이 들어와서 밤에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밤에만 사용하는 거다.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회원님들과 방금 뭐 했냐면요. 자, 나의 핸드폰에 지금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을 한 번, 2번 내리면 뭐가 나온다? 예, 빠른 설정창이 나온다. 빠른 설정창에서 버튼에서 불이 들어와야 되는 것과 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네, 설정하는 부분들을 저와 함께 같이 보셨고요. 우리 만약 회원님들께서 이 빠른 설정창에서 나는 선생님하고 다른 불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네, 아까 얘기했던 네, 어떤 것만 모바일 핫스팟과 절전 모드에만 불이
예, 들어오지 않으면 괜찮다. 예, 나머지는 불이 켜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 키오스크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플레이스토어라는 네, 이 플레이스토어라는 요 버튼, 요 앱 모두 갖고 계시죠? 예, 플레이스토어입니다. 이 플레이스토어라는 것은 갤럭시에 우리가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이 핸드폰을 만들었고 핸드폰을 만든 그 기계 이름은 갤럭시예요. 모델 이름이 다 갤럭시입니다. 그 갤럭시에는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계를 쓰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원 UI 6.0 버전을 쓰고 있고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7.0 최근의 버전을 쓰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 설정 장애 서로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이 갤럭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을 앱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웹과 앱은 틀린 건데요. 이 웹은 WEB라고 해서 인터넷만 예, W 세 개를 웹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앱이라는 것은 이거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카카오톡 앱이라든가 네이버 앱이라든가 이런 거, 사진 앱이라든가 이런 걸 구매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거 스토어가 가게라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어, 애플리케이션을 우리한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앱이 뭐다? 플레이스토어 앱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들은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면 이 플레이스토어 앱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버튼을 찾으셨다면 이 버튼에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플레이스토어 앱을 누르시면 열어보시면 요 상단에 여기 윗부분에 뭐가 있어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희 강사의 계정이 나오는데요. 구글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글이라는 회사이죠. 이 구글에서 계정이 모두 있으셔야 되는데요. 계정이 있어야만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든 우리 앱을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정이 무엇이는지 모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계정에서 요 맨 밑에 보시면 게임, 앱, 그 다음에 검색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앱에서 찾는 것보다 검색을 통해서 그래서 이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맨 밑에 검색을 누르시면 우리가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스미싱을 이렇게 스미싱과 그다음에 피싱 그래서 SMS 문자와 피싱을 합쳐서 우리가 스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보이스 피싱보다는 문자로 오는 피싱이 더 위험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앱을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미싱 사례 간단하게 볼 건데요. 혹시 이런 문자 받으신 경우 있으셨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라면 장례식장이라든가 택배, 주소, 그다음에 국제 발신, 그다음에 교통민원 범칙금 관련된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요. 절대 여기 있는 전화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들어와 있는 URL, 이거를 URL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들어오는 주소인데요. 요렇게 HTTP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상하게 생긴 거. 이렇게 정상인 것처럼 들어오지만 이게 다 정상 주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튼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 또는 이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앱이 깔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깔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설치가 되지 않게끔 예방해주는 앱을 하나 까셔야 돼요. 그 예방해주는 앱이 뭐다? 시티즌 코나입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모두 열으셔서 요 검색에서 시티즌 코난이라고 시티즌만 쳐도 첫 번째 줄에 시티즌 코난이라고 나와요. 이 시티즌 코난을 모두 클릭하셔서
설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를 눌러주시면 피싱 아이즈 폴리스 이거는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모두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분들에게는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앱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우리의 아주 소중한 우리 핸드폰을 쓰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또 지킬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열기가 나오죠? 열기가 나오면 이렇게 권한 설정 안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권한 설정을 모두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한 설정에서 누르시다 보면 이렇게 다른 앱 위에 표시해서 이 시티즌 코난을 찾으셔서 여기를 파란색으로 활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파란색으로 활성하면서 이용약관 동의에 모두 동의를 해주셔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해 주세요. 그 얘기는 실제 진짜 아까 중에 내가 모르고 URL을 문자로 온 URL을 내가 눌렀어. 그러면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어. 또는 문자를 받았어. 문자 속의 URL을 내가 눌렀어.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허용을 해줘야만 이 시티즌 코난에서 지금 누른 URL 주소는 피싱에 의심되는 사이트입니다. 누르지 마세요. 삭제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람이 나옵니다. 알람이 이렇게 스마트폰 위에서 이건 피싱에 감지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는 위험하다라고 빨간색으로 경고로 보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허용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이 기기의 위치 정보에 액세스하도록 하겠습니까? 네, 웹 사용 중에만 허용하는 곳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면 회원 정보 입력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회원 정보 막 입력해도 돼요? 예, 한 번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생년월일을요, 6자리가 아니라 여기 앞에 1947년 0101, 1월 1일생이면 앞에 0101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1951년 11월 12일이다. 그러면 11월 12일인데 앞에 19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6자리만 누르시면 안 됩니다. 19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체크해 주시면 저장이라는 버튼이 나와서 저장 누르시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시티즌 코난을 설치가 모두 끝나면 이렇게 시티즌 코난을 열었을 때 광고 화면이 떠요. 이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 광고를 반드시 개인정보 보안 상태 점검한다고 확인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르지 마시고요. 이거는 광고이고 유료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닫기로 해서 그냥 닫아주시고요. 메인은 요거 안에 동그라미입니다. 요 동그라미를 검사하기를 한 번만 딱 누르세요. 그러면은 요게 한 바퀴 이렇게 삑 돌아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검사의 결과가 밑에 의심되는 악성 앱이 없습니다. 원격 제의 앱이 없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모두 없습니다로 뜨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싹 다 돌고 나면 세 가지가 모두 없다 하면은 내 핸드폰은 건강하다. 시티즌 코난이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께서는요, 피싱 아이즈 플레이스토어에서 피싱 아이즈라고 똑같이 검색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 더 설치를 해주세요. 아까 시티즌 코난 하나만 깔으면 안 돼요? 네, 맞아요. 하나만 해주셔도 되는데요. 피싱 아이즈까지 요즘 너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연말이라서 또 너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피싱 아이즈 하나 더 설치하셔서 똑같이 권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허용해 주시면 피싱 아이즈라는 부분에서 여기를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똑같이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이용약관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웹 사용 중에 허용하시고 허용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똑같이 피싱 아이즈라는 이 원형이 나오는데 요 가운데를 한번 딱 누르시면 요렇게 한 바퀴 쭉 돌죠. 여기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마치 내가 걸린 건 줄 아는데 요거는 그동안 이 피싱 검사를 통해서 밝혀낸 사례고요. 여기에 종 모양 있는 부분을 좀 봐주세요. 요 종 모양에 저거 2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종 모양을 누르면 나한테 들어온 이 스팸으로 의심되는 문자가 탐지됐다라고 얘가 알려줍니다. 예. 1577-0909-0902로 들어오는 번호가 피싱 아이즈가 잡아준 거예요. 조금 의심스러워. 근데 알고 봤더니 무슨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인데 이 광고로 들어오는 여기에 들어오는 URL 있잖아요. 이 URL이 출처 좀 의심스럽다 하고 이 피싱 아이즈가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자를 삭제하면 이 문자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 출처를 알 수 없는 국제 발신이었다라든가 진짜 스미싱이 의심되는 거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시티즌 코난이라든가 피싱 아이즈가 네, 이렇게 걸러주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네, 건강한 어, 우리가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 바깥에 있는 기계만 잘 사용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가 키오스크를 무엇으로 연습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환경 설정과 네, 그다음에 피싱 예방할 수 있는 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싱 알림에 대해서 두 건이 오면 이렇게 두 건을 모두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53분 동안 우리가 오늘 스마트폰으로 체험하는 키오스크 1차 실수업에서요. 네, 내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 빠른 환경 설정과 그 다음에 스미싱을 예방하는 네, 시티즌 코난과 피싱 아이즈 앱을 설치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학습 내용 다지기에서 지금 이 버튼의 이름을 혹시 보시면서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회원님들께 시간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이 버튼의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Q&A인데요. 이 Q&A에서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스마트폰의 절전 모드를 사용하면 배터리를 오랫동안 쓸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니요. 배터리 절전 모드를 설정해 놓으면 오히려 중요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회원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제까지 핸드폰이 멀쩡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핸드폰이 안 돼요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꼭 이 배터리 부분에 절전 모드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꼭 합니다. 항상 이상하게 배터리 모양의 절전 모드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기능이 좀 다 잘 안 돼요. 인터넷 속도가 느린다거나, 예. 그래서 요 절전 모드의 불은 켜져 있지 않는다. 오히려 그냥 보호 모드 있잖아요. 배터리 보호 모드는 상관이 없는데, 보호 모드와 절전 모드를 혼돈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절전 모드는 불 켜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충전 소모를, 이렇게 배터리의 충전 소모를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 내비게이션 바에 홈 버튼, 취소 버튼, 최근 실용, 이용했던 앱에 요 짝대기 세 개를 버튼 누르시면 모두 닫기가 있는데요. 이 모두 닫기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내 핸드폰의 스마트폰을 예, 충전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무엇을 배울까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FNJ 키오스크라는 앱을 설치해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키오스크 접수와 수납, 처방전, 네, 발급받는 연습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어, 조금 길게 우리 수업 시간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만약에 말의 속도가 좀 빨랐다거나 한다면 잠깐 멈춰서 다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네. 쪼끔 이렇게 조절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유용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키오스크 체험하기 1차 실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